주황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책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인데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을 피터 린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항상 누군가 일어서서 지금 시장이 나쁜지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굿이어 타이어가 견실한 회사인지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세장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약세장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4배나 많다. 나는 승진할 때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사실밖에는 시장 예측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항상 대답한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일어서서 내가 언제 승진할 예정이냐고 묻는다.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만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에도 나는 여기 증권 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설사 내 목숨이 걸려 있다 해도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1000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이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무식한 사람들은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 수많은 유명한 선각자, 예언가, 전문가들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다. 따라서 전혀 난처한 일이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이렇게 말했다. 예측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예측을 자주 하라. 10월에 시장이 붕괴한다고 내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만일 사전에 시장 붕괴를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시장은 이들의 매물 때문에 훨씬 더 일찍 붕괴했을 것이다.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하고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금 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준 관찰자, 금융 예언가의 주장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매수 지표와 과매도 지표, 헤드앤숄더 패턴, 풋콜 비율, 연준의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 천체 별자리의 움직임, 참나무에 낀 이끼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로마의 점쟁이들이 황제에게 훈족이 쳐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 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1973년에서 1974년 주식시장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시장이 1년에 9%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심지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믿을 만한 자료원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놀랐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2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하마로 은퇴해서 럼주를 마시며 녹색지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예리한 사람이 말했듯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경제학자는 예외다. 특히 레포 곡선과 다리 기울기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철 가격, 재고, 철도 운송량 등을 조사하는 로렌스의 에드 하이먼과 같은 경제학자는 예외다. 실용적 경제학자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헌법도 찾아보았지만 5년마다 불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끝났거나 흥분되는 강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 벨이 절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에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운 때였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하므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14%, 인플레이션이 15%, 우대금리가 20%였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고해주는 전화를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온 다음에는 자신이 이미 예측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불황이 오기 전에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자자 10중 8이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을 시점에 주식시장은 복수하듯이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피터 린치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지금 뭐 종목에 대한 질문, 이게 이 종목이 좋은가요? 저 종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지금 강세장이 여전합니까? 아니면 지금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라는 시장 전반에 대한 예측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주변의 친구분들과 얘기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고 경제학자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제대로 연속해서 맞춘 적이 없다. 그리고 불황이 오거나 뭐 화랑이 올 때 미리 얘기해 준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내가 얘기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면 그보다 더 강한 종목, 그보다 실적이 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묻는 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것을 또 한번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